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이 미래의 어려움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리학을 공부하면은 알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의 즐거움이나 지금의 좋은 운들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만하지 말고 지금 다가온 운을 겸허하게 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자, 오늘은 명리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명리학 하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어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다른 사람이거든요. 사실 내 자신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다른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살아오신 분들처럼 우리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행동하고 있는 거고, 그 세포가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궁금해. 나는 누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까지도 우리가 평생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더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지라는 문제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갖는 주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명리학을 공부한다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공부하게 돼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훑어보게 돼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평생 좋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우리 명리학은 보통 60년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60년 단위로. 네. 그러면 명리학적으로는 60년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주 중에 평생 좋은 사람은 딱 한 명 봤어요. 한 타이밍. 또 그 시간에 맞춰 태어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리 좋다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이 사람이 사주가 좋구나라는 거는 표면적으로 잘 살았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문제랑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진짜 세상에 사주가 제일 좋은 사람? 어릴 때부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이유를 이해를 못해요. 나는 공부하면 무조건 잘 하게 되고 놀면 무조건 잘 놀게 되고 장사를 하면 주위에 도와준 사람이 수두룩하고 추운데 나가도 감기 안 걸리고 결혼을 해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재미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 명리학에서 좋은 사주고 나쁜 사주가 갈리는 거고 사실은 모든 건 다 개성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주, 나쁜 사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도 당연히 굴곡 있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평생 굴곡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면서 내 몸을 학대하면서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고민하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운을 끌어올 수는 없어요. 10년 뒤에 당연히 올 그 운명을 지금 열심히 한다고 끌어서 지금 당겨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맘 편하게 기다리면 돼요. 이제 그래서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고 여유 있게 그러면 다시 좋은 운은 오게 돼 있고 좋은 운이 왔다가도 어차피 가게 돼 있으니까 그 운에 너무 심취해서 살지 말고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명리학 공부하다 보면 이제 10년 동안 안 좋은 운이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10년 딱 지나가면은 그다음부터 엄청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10년 못 기다리고 9년째 죽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네. 어떻게든 1년만 더 버티고 기다렸으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10년, 20년 좋은 운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이 미래의 어려움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리학을 공부하면은 알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의 즐거움이나 지금의 좋은 운들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만하지 말고 지금 다가온 운을 겸허하게 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사회성을 획득함에 있어서 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거치는 이유도 사회성을 획득하기 위한 이유가 제일 커요. 발달 과정은 꼭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들, 그런 직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사회성이 높아지고 사람에 대한 파악을 잘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방 안에 갇혀 있어서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사람을 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고 인간 세계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앉아서 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리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대면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생생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단편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단편만 보고 살게 되는, 판단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냥 사람을 상대한다 그래서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상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 일정한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면만 보는 거고 그런데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사람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 신경 쓰는 만큼 많은 운명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는 거죠. 관조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10명, 100명, 1000명 보다 보면 세상에 겸허해진다. 내 자신한테도. 그리고 언젠가 죽을 거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항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명리학을 공부해야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너무 당연하게 들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교과 과목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되게 값어치 있는 학문이니까 누구나 기회가 있으면은 명리학을 접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명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마치겠습니다.